지금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한 두 가지, 바로 지금 왜 하락하는지와 언제 다시 반등할지가 궁금할 겁니다. 지금 하락의 이유와 반등의 시기가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알렉스 강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증시가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증시가 왜 하락을 하는 걸까요? 이유는 수급, 정책, 이슈 때문입니다. 먼저 수급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증시가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개인 투자자들의 힘이 컸습니다. 증시 대기 자금도 많았고, 지난 3월 코로나 폭락장 이후 크게 들어오기 시작한 개인들의 자금은 기관과 외국인이 아무리 매도를 해도 증시를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월 들어 개인들의 자금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정책 부분과 연결되는데 바로 대주주 3억 원 양도세 문제 때문이죠.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3억 원으로 낮춘다면 3억 원 이상 개별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이 대주주 요건에 걸리게 되면서 이걸 피하기 위해 올해 연말 큰 물량을 내놓을 거란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 영상에서도 설명드린 부분이니까 혹시 못 보신 분들은 한 번씩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3억 원 대주주가 아니니까 상관없다 라는 네이버 댓글도 가끔 보이는데, 증시에 많은 매도 물량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증시 하락을 이게 불러올 거니까 3억 원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모든 개인 투자자들은 하락장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이걸 우려한 개인 투자자들은 벌써부터 조금씩 증시 자금을 빼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기관도 팔고 외국인도 팔고 거기에 개인마저 이제 팔기 시작하면 매수 수요가 없으니 주식은 당연히 하락을 하는 거죠. 두 번째 이야기인 정책 부분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대주주 3억 원에 대한 이야기니까 지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증시의 수급과 정책이 꼬여버리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기관이나 외국인은 왜 매수를 안 하는 걸까요? 굵직한 이슈들을 앞두고 관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통제가 되고 있어서 잘 체감을 못할 수 있는데, 이 코로나 사태가 지금 유럽과 미국에서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유럽 전역의 확진자가 하루에만 14만 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7일 프랑스는 대도시 중심으로 야간 통행 금지를 시작했고, 영국과 독일도 이와 비슷한 봉쇄 정책을 시작 중입니다. 셧다운은 증시의 악재죠. 이 때문에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도 증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부양책에 대한 논의도 문제입니다. 코로나가 더 심해지는 상황이고 겨울을 앞두고 코로나가 더 확산될 거라는 그런 우려 속에서 미국도 정치권의 싸움이 치열합니다. 그러다 보니 민생 법안인 경제 부양책이 통과되지 못하고 계속 협상만 이어지고 있고, 다음 달 미국 대선까지도 이런 부양책 타결은 힘들어 보입니다. 미국 대선이 끝나도 문제입니다. 대선에서 패한 쪽은 부양책을 원만히 합의해주지 않을 거기 때문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 증시가 계속 흔들리고 있고, 유럽은 코로나로 흔들리고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이 흔들리니까 같이 흔들리는데, 여기에 대주주 3억 원 양도세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더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다시 우리나라 증시가 반등할 수 있을까요? 본격적인 반등과 상승장은 내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마저도 내년 3월 다시 공매도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미지수입니다. 다만 중간중간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짧은 반등장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짧은 반등장을 포착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뉴스에서 증시가 지금 반등 중이라는 그런 소식을 보고 증시에 새로 들어가면 늦습니다. 이미 그 지점이 단기 고점일 수가 있죠. 언제나 뉴스는 한 템포 늦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차트를 보면서 지금 주가 상황을 이해해야 하는데, 제 책 주식의 바다에서 서핑하듯 투자하라 에서 자세히 소개된 그런 내용을 참고하시면 투자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지수 차트를 활용하는 겁니다. 특히 지금은 이렇게 짧은 반등과 짧은 하락이 계속 반복되는 혼란스러운 분위기이기 때문에 투자를 짧게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더 이런 차트에 의존할 수밖에 없겠죠.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거래하는 코스닥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지수가 양봉으로 반전되는 시점까지 기다렸다가 매수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 3월 이런 엄청난 폭락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길게 상승을 했던 이런 지속적인 상승은 당분간은 힘들지 않을까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850선, 900선 여기에서 이 고점에
다다랐다, 지금이 고점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어느 정도 한 6, 700선까지 빠지기 전까지는 다시 이런 긴 그런 상승을 기대하기는 힘들고, 아니면 또 다음번 한 번 더 점프할 수 있는 그런 상승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나라 경제라든지 모든 상황이 지금보다 몇 배는 더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일단 이런 짧은 반등과 짧은 하락, 이런 거를 계속 살펴보면서 다음번 본격적인 대세 상승장이 언젠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짧은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봉쇄계 매매법이 아주 유효한데, 봉쇄계 매매법을 공부해 보시고 매도의 시기를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봉쇄계 매매법에 대한 링크를 걸어둘 테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코스닥 지수는 이렇게 갭 하락 중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코스닥 지수가 지금 1, 2, 3, 4, 5, 6일 연속으로 하락 중이고 7, 8일 연속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MACD도 우하향, 지수도 우하향, 스토캐스틱 다 우하향 계속 하락 중이죠. 여기에서 이 보조지표 MACD가 우상향을 다시 시작을 하고 스토캐스틱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오기 시작하는 그 시기라면 반등을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것만 보고 무조건 반등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보다 더 다양한 보조지표와 뉴스를 참고해야 되기 때문이죠. 특히 제가 링크를 걸어드린 봉쇄계 매매법도 함께 참고하시면서 매수의 시기를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 이런 분석이 어려운 그런 분들을 위해 다음번 우리나라 증시가 다시 반등을 시작하면 영상을 통해 다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